아니, 호텔 방에서 열린 재판이라니요? 선수들이 판사가 되어 감독을 직접 심판한다니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겨운 막장 드라마가 대체 왜 또다시 반복되어야 합니까? 김준석입니다. 자, 이 썩어 빠진 탄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치겠습니다. 자, K리그의 살아있는 역사, 울산 ADD가 고작 선수 몇 명의 불만 때문에 유능한 감독을 제 손으로 내쳤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자 배구 IBK 알토스 사태, 우리 스포츠 팬들이 끔찍한 악몽을 겪었던 바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혼돈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아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선수가 감독 위에 서고 구단은 힘없이 무너지는 그 완벽한 실패의 공식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수뇌부는 여기서 배우기는커녕 그 실패의 길을 눈을 감고 그대로 베껴버렸습니다. 대체 왜 똑같은 파멸의 길을 선택했어야만 합니까? 자, 울산의 이 썩어 빠진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우리는 먼저 모든 비극의 시작점, 바로 그 원조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자 배구단 IBK 알토스입니다. 주범은 조송화. 스스로가 팀보다 구단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스타 선수였습니다. 당시 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 했던 서남원 감독과 갈등을 빚자 그녀는 프로 세계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 무단 이탈, 팀을 제멋대로 뛰쳐나간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죠. 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는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구단은 선수를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감독의 목을 쳤습니다. 스타 선수의 심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방관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공범 행위입니다. 스스로 시스템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혼돈의 설계도이자 완벽한 항명 쿠데타의 교본입니다. 선수가 왕이 되고 감독은 쫓겨나며 구단은 그들의 하수인이 되는 이 끔찍한 시나리오의 원조, IBK 알토스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여줬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팀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팬들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순간에 프로스포츠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울산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IBK 사태라는 아주 훌륭한 오답노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그 실패 공식을 그대로 베꼈었습니다. 아니,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진화시켰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은 바로 이 검은 세력의 진화입니다. IBK 사태에서는 조송화라는 한 개인의 일탈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소위 명보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하나의 파벌, 조직적인 집단입니다. 질병이 암세포처럼 팀 전체로 전이된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선수들의 반란이 더 이상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팀을 위한 집단 의견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물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신태용 감독. 구단의 낡고 썩은 구조를 대수술하겠다고 선언한 외부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성을 위협하는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의 칼날을 든 감독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울산에서 벌어진 선수 쿠데타의 가장 추악한 본질입니다. 자, 반란의 방식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조송화의 무단 이탈은 사실 정면 돌파에 가까운 아주 뻔뻔하고 노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었죠. 하지만 울산의 그 파벌은 훨씬 더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장이나 경기장이 아닌 은밀한 호텔방에 모여서 감독을 향한 비밀 재판을 열었습니다.
감독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곧바로 구단 대표에게 달려가 자신들의 스승을 고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항명 2.0입니다. 대놓고 맞서는 것보다 훨씬 더 음흉하고 파괴적인 방식입니다. 정면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비수를 꽂은 겁니다. 이런 밀실 정치는 팀의 위계 질서를 뿌리부터 썩게 만듭니다. 선수들은 더 이상 감독을 신뢰하지 않고 감독은 선수단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팀워크는 붕괴되고 라커룸은 권력 투쟁이 판치는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울산의 선수들은 축구가 아니라 정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 이 모든 비극을 완성시킨 바로 그 윗선들의 역할입니다. 만약 IBK의 수뇌부가 그저 눈앞의 상황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나약하고 비겁한 관리자였다면 울산의 수뇌부는 한술 더 떠서 무능한 공범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의 반란에 그저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수들의 요구에 맞춰 아주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고했습니다. 선수들의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직접 판을 깔아준 셈입니다. 이건 구단이 스스로의 권위를 발로 걷어찬 행위입니다. 라커룸이 구단주 사무실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된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겁니다. 이 결정은 K리그 전체에 아주 끔찍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로 울산에서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왕이다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제 어떤 유능한 감독이 울산의 지휘봉을 잡고 싶어 하겠습니까? 언제 선수들의 눈밖에 나서 쫓겨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결국 선수 몇 명의 권력을 지켜주기 위해 구단의 미래를 통째로 내다버린 셈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또 한심한 결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배구에서 얻은 교훈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했는가? 자, IBK 기업은행은 어쩌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유의 사태였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울산은 절대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IBK 구단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어떻게 갈갈이 찢겨 나갔는지, 그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한순간에 진흙탕에 처박혔는지, 팬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대체 왜 똑같은 실패의 구덩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까? 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팬을,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구단 밖의 수많은 목소리보다 라커룸 안의 그 검은 세력, 그들만의 파벌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팀을 이끄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선수들에게 휘둘리는 인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의도된 선택입니다. 구단의 원칙과 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선수들의 검은 권력과 타협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결국 문제는 생각입니다. 선수 몇 명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팀의 기강과 명예를 쓰레기통에 쳐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비겁한 경영 마인드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선수왕국이라는 이 암세포가 배구 코트에서 축구장까지 이렇게 빠르게 전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바로 구단 수뇌부가 완벽하게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울산 HD 사태는 결코 신태용 감독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프로스포츠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낡고 썩어빠진 바로 그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물론 오늘의 실패는 정말 뼈아프고 또 굴욕적인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축구를 미치도록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 썩어빠진 종양들을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